자, 어서오세요. 건축공간 디자인학과의 최성호 교수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본인 소개와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건축공간 디자인학과에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또 같이 하게 될 최성호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학과 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그 건축공간 디자인학과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제목에 이미 나와 있죠. 건축과 공간을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학과가 지향하는 목표가 이 공간이라는 거를 내부 공간을 구분해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건축 그러면 건축에 뭐 이렇게 건물의 외부를 공간을 주로 만든다. 그다음에 실내를 만든다. 그다음에 환경은 그 외부 공간을 또 다룬다. 이렇게 다 분절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실내외 공간을 모두 다 아울러서 다룰 수 있는 인재를 만든다. 그게 저희 목표고요. 멋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 트랙도 건축 트랙,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 트랙, 그 다음에 공공환경 디자인 트랙, 그리고 전시 VMD까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제 실무에서 실내 쪽을 하시더라도 사실 실내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건축적인 구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좀 조형 능력이 좀 딸리죠.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의 현실이 또 그렇고, 대부분 그래서 사연제대학에서 건축을 배웠어도 조형적인 능력이 매우 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실내라든가 환경을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이렇게 배우다 보면 조형 측면에서 상당히 배울 게 많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인간 중심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무엇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공간에 접목시킬지 중심으로 이제 배우는 게 우리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내 대학에서는 거의,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로 우리가 행태학이라고 하는 분야. 행태학.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인간 행동의 경향성, 이런 것들을 행태로 설명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좀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공간 조직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서요. 생각보다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학생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원 간 학생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대학원을 갔는데요, 이제 보통 잘 아시겠지만 홍대 대학원 같은 경우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학교가 홍대 대학원 제일 많이 가는 학교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국에서 제일 많이 홍대 대학원을 가는 학교예요, 실제로. 그래서 홍대 대학원에 가서 배웠는데, 아니 뭐야, 우리 학부 수업보다도 쉽잖아, 대학원이.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건축이나 공간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학원보다 더 오히려 높은 교육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실무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이에요. 건축 공간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평균 이하의 수준의 학습을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균 수준 이상의 높은 레벨을 갈 수 있도록 지향하고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런 준비가 없이 다닌다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점은 적어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카데미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는 학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문대학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학생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편입을 해서 내가 수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수업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왜 그랬느냐.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전문대학을 졸업하나, 전문대학을 나오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바로 졸업을 하고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나 똑같아요. 제가 수업을 시켜본 바로는 지난 15년 동안 느낀 건데 똑같아요. 왜? 스킬만 배워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대학에서 이제 어떻게 기능만. 그렇죠. 일정의 기능만,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를 다룰 줄 안다, 오토캐드를 쓸 줄 안다, 이렇게 해서 졸업을 했지만, 그것을 왜 써야 되고, 그게 본질적으로 사실 디자인하는 입장에서는 공간의 평면을 만들 때는 기능을 어떻게 구현을 할지를 알려면 사용자가 어떤 그룹으로 돼 있고 그 사용자들이 어떤 기능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만들 거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형태로 옮길 때도 사실은 우리가 뭐 디자인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이건 1940년대 누가 했던 그런 이미지로 가볼까? 아니면 뭐 포스트 모던의 어떤 그런 조형 언어들을 좀 현대에 맞게 각색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전문가들은 접근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전문가들이 접근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 프로세스가 회사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기업에 오래 있었지만 기업에 있다 보면 그러잖아요. 실장님 디자인 다 똑같아요. 맞습니다. 네. 실장님 디자인 똑같아요. 그럼 거기 이제 쇼크를 받아서 공부를 시작해요. 저 역시도 젊었을 때 디자인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저보고 실장님 디자인 똑같아요. 그 말에 사실 쇼크를 받았고 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의 한계. 그렇죠.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 날 이게 어떤 역사라든가 우리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연결되고 그것들을 유저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하고 연결시키고 그런 것들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여러 가지 조형을 잘하는 능력을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이 상황에서는 이러한 조형 형태로 가야 되겠다. 교수님 오늘 너무 수업 그런 듣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아닌데. 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네. 역시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지금 끊을 수가 없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빠져듣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또 시간이 다 돼서 네. 교수님 말씀 또 차차 또 새겨 듣기로 하고요. 신입생들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머니라고 생각해요. 머니 중요합니다. 그렇죠. 돈 중요해요. 네, 늘 강조하십니다. 머니에 대해서. 일단 돈이 없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국가장학금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 국가장학금. 우리 디자인 학부의 학생 중에 60%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다녀요. 네. 네, 여러분 통계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명 중에 2명이 국가장학금을 받아. 나 아니고도. 네.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제를 놓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장학재단에 들어가시면, 한국장학재단에 들어가면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할 수 있어요. 학점 B 이상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점 관리 좀 하시고 네.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셔서 웬만하면 그게 세상에 소득이 연소득이 8천만 원까지 장학금을 주더라고. 충분히 여력이 있는 분에게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원래 대학교 학비가 500만 원인 학교를 설계를 하다 보니 저희 학교는 넘치기 그렇죠. 남네요. 남아. 저희 학교 뭐 해봐야 뭐 140만 원 정도니까 넘치고 넘쳐서 다 전액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는 그래서 거죠. 제가 장학금을 주려고 명단을 보다 보면 등록금이 빵원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서 줄 수가 없어.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으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또 뭐 개나리 장학금이니 뭐니 그래서 맞습니다. 드려요. 그 다음에 어려우신 분들은 학부장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또 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면 또 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장학금 꼭 챙기시고요. 네. 그래서 뭐니 해도 일단 돈이 확보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네. 최 교수님 그 전공에 대한 멋진 말씀에 이어서 장학금에 대한 중요한 팁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꼭 관심 가지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로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최 교수님 오늘 뭐 너무 좋은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많은 질문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최 교수님 다음에 또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 과목만큼은 꼭 들어라. 본인 과목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고 가세요. 제 과목이요? 디자인사는 꼭 들어야죠. 디자인사.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디자인의 역사를 모르고는 뭐 네. 나머지 디자인 할 수가 없잖아요. 방금 최 교수님이 달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디자인사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꼭 들으세요. 네, 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 교수님. 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자, 그럼 다음에는 이제 디자인 학부장님이신 김덕수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이 좀 느리셔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좀 말씀 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요. 빨리 쉬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 교수님 어슬렁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역시 특유의 여유로움 느껴지는데요. 은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그냥 바로 논스톱 라이브인가요? 논스톱입니다.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 힘들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멀리서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아니요, 시간 잘 맞춰 오셨고요. 이제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교수님들 중에 마지막으로 모시는 분이신데요.
특별히 마지막에 모신 이유, 자, 우리 디자인학부의 학부장님이시고요. 또 예술문화 디자인학과 또 건축공간 디자인학과 많은 부분을 맡고 계십니다. 자, 은덕수 교수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환영합니다. 네, 네. 은덕수 교수님, 본인 소개 조금 더, 저는 여러분들과 기초 과목에서 네. 많이 만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건축공간 디자인학과의 3학년 전공 수업, 또 예술문화 디자인학과의 또 3학년 그리고 졸업전, 네. 건축공간 디자인학과도 일부 졸업전도 네. 맡고 있고요. 정말 그래서 막중한 걸 맡고 계시죠. 네, 뭐 여러분들과 뭐 한 번 이상씩은 꼭 만나고 가야 될 사람입니다. 네, 저는. 네. 네. 많은 학생들이 은덕수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거든요. 악명 높은 과목도 있고 네. 또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네네네. 잊지 못할 교수님 중에 한 분으로 늘 네. 랭킹 상위권에 계십니다. 그렇죠. 감동의 눈물이면 참 좋을 텐데. 네, 감동의 눈물로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디자인 학부장이시잖아요. 네. 디자인 학부 어떤 곳인가요? 우리 디자인학부 네, 자랑할 게 너무 많죠. 교수님들께서 이미 다 하셨을 것 같아서. 하셨는데 그래도 교수님 또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뭐 아무래도 5개 학과 16개 전공,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모든 건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학부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단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네요. 네네네. 네. 정말 많은 학과와 전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 원하는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사이버 대학을 처음 만들어서 디자인 쪽으로는 정말 부러워하는 우리 전공들을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네. 다양한 학생들의 그런 니즈를 그동안 보면서 네. 이런 학과들을 꼭 필요하구나. 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 교수님들끼리 똘똘 뭉쳐서 네. 다른 학교에 볼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네.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최초로 많이 해왔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도를 작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디자인학부가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해주신 분이시고요. 또 디자인학부에 가장 먼저 오셔서 항상 앞에서 돌격을 외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학과가 아마 예술문화 디자인학과가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술문화 디자인 학과는 다른 전공들과 다르게 조금 더 열려있는 전공이다. 열려있는 네, 전공. 그렇죠. 네. 융합 전공을 실현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론 중심의 전공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3개의 큰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디자인 실무나 실기를 메인으로 하는 4개의 전공 외에 조금 이론에 집중해서 예를 들자면 실무를 많이 했는데 나는 논리적으로 좀 뭐가 부족해. 그래서 그러면 디자인 기획이라는 전공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체계와 논리를 쌓아가고 또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함양시키고 기획 능력을 함양시켜서 실무의 어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이 하나가 있고요. 굉장히 네. 기대되는 전공입니다. 디자인 네네. 기획.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융합의 가장 대표적인 전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문화관광 디자인. 문화관광 디자인. 네네네. 그래서 특히 이미 디자인 실무를 많이 하셨던 분들 또는 타 전공인 분들이 오시면 나는 디자인에 이렇게 실무까지는 필요하지는 않은데 내가 굳이. 디자인을 통해서 창의력도 키우고 싶고 네. 조금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고 싶다면 이 문화관광 디자인을 통해서 사실 큰 세계를 바라보고 큰 디자인의 흐름을 바라보면 우리나라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영향들을 네. 키울 수 있는 전공이라고. 그 이름만 봐도 문화관광 디자인 너무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안타깝게도 네. 여러분들과 사실 이런 문화관광 또는 역사, 디자인 탐방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꽃을 조금 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이 문화관광 디자인이 가장 코로나의 어떤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바깥으로 다니면서 네. 답사, 전시, 여러 가지 세미나 이런 거 등등을 그렇습니다.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곧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조형예술 전공인데요. 네. 이거는 또 조금 차원이 달라서 사실 디자인이 사실은 예술과도 가까운데 혼동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렇죠. 경계가 모호할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하나의 틀 안에서도 예술의 한 분야로 디자인을 볼 수도 있고 분리돼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현대의 어떤 예술의 흐름도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다면 네. 디자인 쪽
공부도 하면서 예술을 탐구하는 어떤 그런 중간 영역을 하나 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특히 예를 들자면 뭐 취미로 조금 생각을 해서 디자인이나 아니면 예술을 접해보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든 사실 출발점이 그런 전공이었습니다. 네, 사실 은덕수 교수님이 다양한 전공 맡고 계시지만 사실 이 드로잉이라든가 예술 또 손으로 뭔가 그리는 회화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굉장히 또 잘하세요. 그래서 그런 수업도 진행해 오셨는데 아마 드로잉 능력이 좀 중요하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 드로잉이라든가 뭐 조형 형태를 다루는 것들이 예술이나 디자인하는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키울 수 있는 또 계기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위해서도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은덕수 교수님 드로잉 한 거 보면 무슨 작가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일을 하면서 은 교수님이 드로잉에 관해서 탐복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은 교수님의 드로잉 실력 오프라인 강의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교수님 언제 볼 기회가 있을까요? 그 사실 저희가 S&D라는 동아리를 통해서 그 매주 학기 초에는 학기 초가 아니죠. 우리가 개교를 한 이후에 그렇죠. 한 일주일에 2회씩 그때는 뭐 금요일 토요일 만나서 이렇게 실기를 지도한 적도 15년간 있었고요. 한 번도 안 쉬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랬었죠. 그래서 매주 쉬지 않고 해왔는데 딱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끊어져서 이놈의 코로나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학 때도 사실 그런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또 때마침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더 안 좋아져서 그래서 또 진행을 못했죠. 그러지 않아도 저희 디방 제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이 채널과 은 교수님의 드로잉 수업을 좀 결합시켜서 온라인 또는 SNS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2학기에는 저도 은 교수님과 조금 더 열의를 다져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수업 한번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교수님의 생생한 드로잉 수업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 교수님 이제 시간이 다 돼갑니다. 신입생들에게 그렇죠. 벌써 다 됐군요. 학교 생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활. 저는 그 대학 생활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는 가끔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성적을 위해서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적을 위해 다니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대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 공부를 해라. 대학의 성적 아닌가요? 대학 공부는 성적하고 귀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대학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성적 관리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꾸준히 무리가 없이 잘 관리하는 어떤 습관을 배운다면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성적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서 성적보다는 대학 생활을 알차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알찬다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모호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좀 범위가 넓죠. 근데 사실 저는 대학 때 이 전공의 어떤 폭넓은 시야를 갖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누가 말려도 수업을 통해서 그건 다 얻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밖에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한양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한양사이버대학이라는 또 강력한 브랜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교우관계, 친구들 많이 만드시고 또 그것이 그냥 소극적으로 한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적극적으로 한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거든요. 학교에 계기가 있을 때 한 발 참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우리 학교의 장점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수업 외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강력하게 얘기를 못 드립니다만은 그거 꼭 강조드립니다. 역시 학부장님다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성적을 쫓아가는 대학생활보다는 대학 그 자체를 즐기고 세상을 넓게 보고 많은 사람과 교류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은 교수님 오늘 저랑 커플룩인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다음에 커플로 다시 한번 출연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머리가 잘 미용실을 잘 가져오셨나 봐요. 아니요, 지금 약간 땀에 젖었습니다. 잘 정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부장님이신 은덕수 교수님 말씀 들어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통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학교의 행사나 이벤트들을 통해서 많이 만나보실 텐데 항상 많이 질문하시고 많이 괴롭히시고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덕수 교수님 다음 때 또 자주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